섹션 74-8 연관성 릴레이션십 연관성은 두 개 이상의 객체들이 상호 참조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연관성의 종류 is member of 연관화 두 개 이상의 객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is instance of 분류와 classification 동일한 형이 특성을 갖는 객체들을 모아 구성하는 것입니다. is part of 집단화 관련 있는 객체들을 묶어 하나의 상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is 일반화 공통적인 성질들로 추상화한 상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수화 상세화 상위 객체를 구체화하여 하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 객체지향 기법에서 연관성을 나타내는 부분들 중 부분 전체, 파트 홀 또는 부분 관계로 설명되는 연관성을 쓰죠. 집단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섹션 74 객체지향 분석의 방법론 럼바우 방법 분석 활동을 객체 모델, 동적 모델, 기능 모델로 나누어 수행합니다. 부치 방법 미시적 개발 프로세스와 매크로 개발 프로세스를 모두 사용합니다. 클래스와 객체들을 분석 및 식별하고 클래스의 속성과 연산을 정의합니다. 자콥슨 방법, 유지 케이스를 강조하여 사용합니다. 코드와 유얼돈 방법,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객체 행위를 모델링합니다. 객체 식별, 구조 식별, 주제 정의, 속성과 인스턴스 연결 정의, 연산과 메시지 연결 정의 등을 과정으로 구성합니다. 워프 브록 방법, 분석과 설계 간의 구분이 없고 고객 명세서를 평가해서 설계 작업까지 연속적으로 수행합니다.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 중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객체의 행위를 모델링하며 객체의 식별, 구조 식별, 주체 정의, 속성 및 관계 정의, 서비스 정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 기법을 쓰시오. 코드와 유얼존 방법입니다. 럼바우 분석 기법. 럼바우 분석 기법은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그래픽 표기법으로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기법입니다. 분석 활동은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객체 모델링, 오브젝트 모델링,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어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동적 모델링, 다이나믹 모델링,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체들 간의 제어 흐름, 상호작용, 동작 순서 등의 동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모델링입니다. 기능 모델링, 펑셔널 모델링, 자료의 흐름도 DFD를 이용하여 다수의 프로세스 간의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하는 모델링입니다. 다음 보기 중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모델링하는 럼바우 분석 기법이 포함되는 것을 모두 찾아 쓰시오.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입니다. 다음은 럼바우의 객체지향 분석 절차를 표현한 것이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절차를 쓰시오. 객체 모형, 동적 모형, 기능 모형입니다. 섹션 74 객체지향 설계 원칙 객체지향 설계 원칙은 변경이나 확장에 유연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객체지향 설계 원칙의 종류로는 단일 책임 원칙, SRP, 객체는 단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방 폐쇄 원칙, OCP,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리스코프 수정화 원칙, 자식 클래스는 최소한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와 의존 관계를 맺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의존 약정 원칙, 의존 관계 성립 시 추상성이 높은 클래스와 의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객체지향 설계 원칙을 쓰시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와 의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객체지향 설계 원칙 중 서브 타입,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는 어디에서나 자신의 기반 타입, 상위 클래스로 겹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원칙을 쓰시오. 리스코프 치워 원칙입니다. LSP입니다. 모듈은 모듈화를 통해 분리된 시스템의 각 기능으로 서브루틴, 서브시스템, 소프트웨어 내 프로그램, 작업 단위 등을 의미합니다. 모듈의 기능적 독립성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모듈의 기능이 서로 독립됨을 의미합니다.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와 응집도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모듈의 독립성은 모듈이 다른 모듈과의 과도한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독립성을 높이려면 모듈의 결합도는 약하게, 응집도는 강하게, 모듈의 크기는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란 모듈별로 생성한 실행 파일들을 묶어 배포용 설치 파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스 코드는 향후 관리를 고려하여 모듈화를 패키징합니다. 모듈화는 모듈 간의
결합도 최소화. 모든 내 요소들의 응집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괄호 1, 2에 들어가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결합도와 응집도입니다. 섹션 75. 결합도. 커플링. 결합도는 모듈 간의 상호 의존하는 정도 또는 두 모듈 사이의 연관관계입니다. 결합도가 약할수록 품질이 높고 강할수록 품질이 낮습니다. 결합도의 종류와 강도로는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자료 결합도가 있으며 내용 결합도로는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또는 내부 기능 및 그 자료를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의 결합도입니다. 공통 공유 결합도는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이 사용할 때의 결합도입니다. 외부 결합도는 어떤 모듈에서 선언한 데이터를 외부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의 결합도입니다. 제어 결합도는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의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 신호나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결합도입니다.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제어 신호가 이동하여 하위 모듈이 상위 모듈에게 처리 명령을 내리는 권리 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탬프 검인 결합도,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입니다. 자료 결합도, 데이터 커플링,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될 때의 결합도입니다. 데이터 결합도, 데이터 커플링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데이터 결합도는 모듈 간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될 때의 결합도입니다. 결합도는 모듈 간의 상호 의존하는 정도 또는 두 모듈 사이의 연관관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음 결합도를 강한 것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컨텐트 컴플링, 커먼 컴플링, 익스터널 커플링, 컨트롤 커플링, 스탬프 커플링, 데이터 커플링입니다.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논리 조직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이며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제어 신호가 이동하여 상위 모듈에게 처리 명령을 부여하는 권리 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결합도를 쓰시오. 제어 결합도입니다. 응집도, 코헬전.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응집도가 강할수록 품질이 높고 약할수록 품질이 낮습니다. 응집도와 종류와 강도,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교환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가 있습니다. 기능적 응집도,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수행될 때의 응집도입니다. 순차적 응집도, 모듈 내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교환적 응집도,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들을 모였을 때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절차적 응집도,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시간적 응집도,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몇 개의 기능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작성할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논리적 응집도,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이 하나의 모듈로 형성되는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우연적 응집도, 모듈 내부의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요소로만 구성된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응집도를 쓰시오. 서로 간에 어떤 의미 있는 연관관계도 지니지 않는 기능 요소로 구성되는 경우이며 서로 다른 상위 모듈에 의해 호출되어 처리상의 연관성이 없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우연적 응집도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응집도의 유형을 쓰시오.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절차적 응집도입니다. 응집도는 명령어나 호출문 등 모듈의 내부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음 응집도를 강한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가장 강한 응집도를 먼저 기재합니다.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교환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입니다. 펜인, 펜아웃. 펜인은 어떤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의 수입니다. 펜아웃은 어떤 모듈에 의해 제어되는 모듈의 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조도에서 각 모듈의 펜인과 펜아웃을 쓰시오. 펜인은 A는 0, B, C, D, E, F, G는 1, F, H, I는 2, 펜아웃은 H, I는 0, C, F, G는 1, B, D는 2, A는 3입니다. 다음 모듈의 관계를 표현한 시스템 구조를 참고하여
팬이니 2 이상의 모듈을 모두 쓰시오. FH입니다. NS 차트, 나시 시나이드만 차트. NS 차트는 논리의 기술의 중점 도구 두 도형을 이용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박스 다이어그램, 채플린 차트라고도 합니다. 고투나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속, 선택 및 다중 선택, 반복의 세 가지 제어 논리 구조를 표현합니다.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에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의 표현 방법입니다. 연속, 선택 및 다중 선택, 반복 등의 제어 논리 구조로 표현합니다.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의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합니다. NS 차트, 나시 시나이드만 차트입니다. 단위 모듈, 유닛 모듈. 단위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현에 필요한 여러 동작 중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을 모듈로 구현한 것입니다. 단위 모듈로 구현되는 하나의 기능을 단위 기능이라고도 부릅니다. 독립적인 컴파일이 가능하며 다른 모듈에 호출되거나 삽입되기도 합니다. 단위 모듈의 구현 과정, 단위 기능의 명세서 작성, 기능 및 코드 명세서나 설계 지침과 같은 단위 기능을 명세하는 단계입니다. 입출력 기능 구현, 입출력 기능을 위한 알고리즘 및 데이터를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알고리즘 구현, 단위 기능별로 모듈을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 중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작은 기능을 모듈로 구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단위 모듈입니다. IPC, 인터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IPC는 모듈 간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집합입니다. IPC의 대표 메소드 5가지는 메소드는 shared memory, 공유 가능한 메모리를 구성하여 다수의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소켓, 네트워크 소켓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세마포스,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를 통해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파이프스, 네임 파이프스. 파이프라고 불리는 선입 선출 형태로 구성된 메모리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여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파이프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용 중이라면 다른 프로세스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큐,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모듈 간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집합입니다. 복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간 통신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메소드로 shared memory, 소켓, 세마포스가 있습니다. IPC, 인터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인터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 설명에서 괄호 1, 2에 들어가 알맞은 메소드의 명칭을 쓰시오. IPC는 모듈 간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집합입니다. IPC는 복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들 간 통신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IPC의 대표적인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shared memory, 공유 가능한 메모리를 구성하여 다수의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소켓, 네트워크 소켓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세마포스,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를 통해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파이프스는 네임 파이프스, 파이프라고 불리는 선입 선출 형태의 구성된 메모리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여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파이프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용 중이라면 다른 프로세스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큐,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섹션 76, 단위 모듈 테스트. 단위 모듈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단위 기능으로 구현된 모듈이 정해진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단위 테스트, 유닛 테스트라고도 불립니다. 단위 모듈 테스트의 기준은 단위 모듈에 대한 코드이므로 시스템 수준의 오류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다음 설명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간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단위 모듈 테스트는 프로그램 단위의 기능으로 구현된 모듈이 정해진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단위 모듈 테스트의 기준은 단위 모듈에 대한 코드이므로 시스템 수준의 오류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섹션 76,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는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지 않은 테스트 특정 요소에 대한 검증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검증의 반복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ISO, IEC, IEEE 29119-3 표준에 의한 따른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항목 식별자 일련 번호입니다. 테스트 항목, 테스트 아이템, 테스트 대상, 모듈 또는 기능입니다. 입력 명세, 입력 데이터 또는 테스트 조건입니다. 출력 명세, 테스트 케이스 수행 시 예상되는 출력 결과입니다. 환경 설정,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환경입니다. 특수 절차 요구, 테스트 케이스 수행 시 특별히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의존성 기능,
테스트 케이스 간의 의존성입니다. 문제 1번.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사용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테스트 케이스는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시서입니다. 섹션 77. 공통 모듈의 개념 및 명세의 기법 종류. 공통 모듈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계산식이나 매번 필요한 사용자 인증과 같은 기능들이 공통 모듈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공통 모듈을 구현할 때에는 해당 기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명세 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명세 기법, 정확성, 시스템 구현 시 해당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합니다. 명확성, 해당 기능을 이해할 때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완전성, 시스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술합니다. 일관성, 컨시스턴시, 공통 기능들 간 상호 충돌을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추적성, 트레이서빌리티,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의 출처, 관련 시스템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기출 따라잡기, 공통 모듈 명세 시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명세 기법의 원칙이 무엇인지 쓰시오. 명확성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영어를 쓰시오.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의미하며 자주 사용되는 계산식이나 사용자 인증과 같은 기능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사용성의 확보와 중복 개발의 회피를 통해 프로그램에 소모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현 시 다른 개발자들이 해당 기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세 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통 모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서 공통 모듈의 명세 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쓰시오.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입니다. 재사용, 리유즈. 재사용은 이미 개발된 기능 등을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능 개발을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최적화하는 작업입니다. 새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사용 규모에 따른 분류, 함수와 객체, 클래스나 메소드 단위의 소스 코드를 재사용합니다.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수정 없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공통된 기능 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합니다. 기출 따라잡기, 다음 중 공통 모듈의 재사용 규모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컴포넌트, 함수와 객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재사용, 리유즈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재사용은 이미 개발된 기능 등을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능 개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최적화하는 작업입니다. 섹션 78. 1. 코드의 개념 및 중요한 기능. 코드는 자료의 분류, 조합, 집계,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정보를 신속, 정확,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정보 처리의 효율과 처리된 정보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코드의 주요 기능으로는 식별 기능, 데이터 간의 성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합니다. 분류 기능, 특정 기준이나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룹할 수 있습니다. 배열 기능, 의미를 부여하거나 나열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기능, 다양한 데이터를 기준에 맞추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기능, 복잡한 데이터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원 발급 과정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코드에 어떤 기능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인지 다음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식별 기능입니다. 섹션 78. 코드의 종류, 순차 코드, 자료의 발생 순서, 크기 순서 등 일정 기준에 따라서 최초 자료에 차례대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순서 코드 또는 일련 번호 코드라고도 합니다. 블록 코드, 코드와 대상 항목 중에서 공통성이 있는 것끼리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블록 내에서 일련 번호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구분 코드라고도 합니다. 10진 코드, 데시멀 코드, 코드와 항목을 0에서 9까지 10진 분할하고 다시 그 각각에 대하여 10진 분할하는 방법을 필요한 만큼 반복하는 방법으로 도선 분류식 코드라고도 합니다. 그룹 분류 코드, 그룹 클래시피케이션 코드, 코드와 대상 항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그 그룹 안에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연산 코드, 코드와 대상의 항목의 명칭이나 약호와 관계 있는 숫자나 문자, 기호를 이용하여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표 숫자 코드, 코드와 대상 항목의 성질, 즉 길이, 넓이, 부피, 지름, 높이 등의 물리적 수치를 그대로 코드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유효 숫자 코드라고도 합니다. 합성 코드,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코드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두 개 이상의 코드를 조합하여 만드는 방법입니다.
연산 코드 플러스 순차 코드입니다. 코드 설계에서 일정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코드 부여 방식을 쓰시고 순차 코드입니다. 코드와의 대상 항목의 중량, 면적, 용량 등의 물리적 수치를 이용하여 코드를 부여하는 코드 부여 방식을 쓰시고 표의 숫자 코드입니다. 다음 설명의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블록 코드는 코드와 대상 자료를 전체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분류 단위로 구분하고 각 블록 코드 내에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분 코드라고도 불립니다. 적은 자릿수로 많은 항목 표시가 가능하여 예비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 추가가 용이합니다. 코드와 대상 항목을 10진 분할하고 다시 그 각각에 대하여 10진 분할하는 방법을 필요한 만큼 반복하는 코드로서 코드 대상 항목 추가가 용이하며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나 자릿수가 길어질 수 있고 기계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코드를 쓰시오. 10진 코드입니다.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은 모듈 간의 관계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 또는 예제를 의미합니다. 문제 및 배경, 실제 적용된 사례, 재사용이 가능한 샘플 코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않은 Don't reinvent the wheel라는 말과 같이 개발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보다 문제에 해당하는 디자인 패턴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GOF의 디자인 패턴은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으로 구분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간 알맞은 답을 쓰시오. 디자인 패턴은 1999년 강오브 4라는 에릭 감마, 리차드 헬럼, 랄프 존 블래디시가 처음으로 구체화에 챙겨하였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수많은 디자인 패턴 중 가장 일반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패턴들을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디자인 패턴은 23가지로 생성, 구조, 행위, 3가지로 분류합니다. 다음 중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시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를 모두 쓰시오. 문제 및 배경, 사례, 샘플 코드입니다. 강호브4의 디자인 패턴 분류 3가지를 쓰시오.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입니다. 섹션 79 생성 패턴. 생성 패턴은 클래스나 객체의 생성과 참조 과정을 정리하는 패턴입니다. 추상 팩토리,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연관, 의존하는 객체들의 그룹들로 생성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연관된 서브 클래스를 묶어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빌더, 작게 분리된 인스턴스를 건축하듯이 조합하여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객체의 생성 과정과 표현 방법을 분리하고 있어 동일한 객체 생성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팩토리 메소드, 객체 생성을 서브 클래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캡슐화한 패턴입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만 정의하고 실제 생성은 서브 클래스가 담당합니다. 가상 생성자, 버추얼 컨스트럭터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토타입, 원본 객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면 비용이 큰 경우 주로 이용합니다. 싱글톤,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된 객체를 어디든 참조할 수 있지만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참조할 수는 없습니다. 클래스 내에서 인스턴스가 하나뿐임을 보장하며 불필요한 메모리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을 쓰시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어떤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될 것인지는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버추얼 컨스트럭터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팩토리 메소드입니다. 구조 패턴. 구조 패턴은 구조가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쉽도록 클래스나 객체를 조합하여 더 큰 구조로 만드는 패턴입니다. 어댑터,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퍼사드, 플라이웨이트, 프록시가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의 폴더와 같이 폴더 내에 폴더가 존재할 수 있는 트리 구조로 복합 객체와 단일 객체를 다룰 수 있는 패턴을 쓰시오. 컴포지트입니다.